식사들 하셨습니까? 턴테이블 입문 가이드 오늘 세 번째 시간. 쓸만한 입문형 중고 제품, 국산 턴테이블에 쓸만한 제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중고 턴테이블 고르는 요령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회사를 중심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국내 회사와 그리고 일본 회사, 유럽이나 미국 회사를 중심으로 쓸만한 턴테이블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중고 국산들이 이제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이제 인켈, 롯데, 태광, 아남 이제 이런 국내 생산 제품들이 있었죠. 그리고 샤프 일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 네 가지 회사가 이제 주력이죠. 주력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플래그십 모델들도 지금 현재 중고가가 한 20만원 정도 에서 25만원 그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턴테이블을 고르실 때 카트리지가 T4P라는 카트리지가 있어요. 토남 헤드쉘이 없고 헤드쉘에 직접 그 카트리지를 꽂아서 쓰는 형태의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형태의 카트리지인데, 이런 토남을 가진 턴테이블은 절대로 고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T4P 카트리지가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 바늘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턴테이블을 고르시면은 현재로서는 카트리지를 교환할 수 없는 토남이 되는 거죠. 그 카트리지 바늘이 부러졌던가 컨트롤레버가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다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 턴테이블 거의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TP4 카트리지가 달린 것은 가급적인 고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된 지 오래된 제품이 많아서 좀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고요. 암대가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은 고르지 마십시오. 최소한 못해도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으로 된 제품들을 고르셔야지만이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가격이 대부분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플래그십기를 구하신다고 하면은 꽤나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10만원 초반에서 이제 중반 정도의 재수가 좋으면은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도 고를 수 있는 괜찮은 턴테이블들이 있는데요. 인켈에는 DD 시리즈가 있습니다. DD가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의 약자이긴 한데, 그 DD 시리즈 턴테이블과 PM 시리즈, PS 이런 이외에는 고르지 마시고요. PM 시리즈. 그러니까 플래그십은 PM 8500G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켈은, 상표는 인켈로 나갔지만 원래는 동원전자, 그리고 나중에 해태로 바뀌었지만은 동원전자의 턴테이블 직접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턴테이블들이 많아요. DD 시리즈 마찬가지고 PM 시리즈 마찬가지고 괜찮게 만든 턴테이블이 굉장히 많고, 이 턴테이블들이 미국의 그 셔우드나 아니면은 일본 쪽에도 많이 수출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 턴테이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DD, PM 시리즈는 괜찮은 턴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롯데는 PL 시리즈가 있고 LP 시리즈가 있거든요. PL하고 LP 시리즈는 일본 파이오니어 제품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해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그냥 팔아먹은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파이오니어 제품이에요. 파이오니어도 중가대 턴테이블들이 상당히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이따 나중에 이제 일본 제품을 말씀드릴 때도 이제 파이오니어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잘 만든 턴테이블이 많습니다. 특히 LP2000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은 턴테이블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요. PL이나 LP 시리즈는 괜찮은 턴테이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PL 시리즈는 제가 파이오니어 이제 오리지널 파이오니어를 들어봤었는데 중가격대의 턴테이블이었었는데 그냥 들을만 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가격은 제 가격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광이라는 회사는 이제 TP, CP 시리즈가 괜찮은데, 요거는 일본산을 카피한 제품인데 아마 제조는 동원이나 해태에서 제조해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TP11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해태에서 제조한 그 해태 생산품하고 라벨만 틀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꽤나 괜찮은 플래그십이고요. 아남에서 이제 SL 시리즈, 실제로는 이제 일본의 그 테크닉스 제품을 들여와서 알펙스 테크닉스라고 찍어서 팔아 먹었기 때문에 아남도 기본기가 괜찮은 턴테이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테크닉스하고 모델명도 공유를 하죠. SL 시리즈는 똑같이 SL 시리즈로 공유를 하고요. SLQ30D 같은 제품들도 꽤 좋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없어진 회사, 다 없어진 회사이긴 한데, 대한전선 오릭스라는 제품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이게 버무전자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오래돼서 거의 구하기도 힘들고 가끔 시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선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움전자, 스트라우트,
그러니까 천일사는 별표 전축이죠. 그 대한전선, 서움전자, 천일사 요 회사들이, 천일사는 나중에 이제 태광으로 인수가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오디오 산업의 발판을 만든 회사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들이 오디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외국에 이제 OEM으로 수출도 하고 ODM으로도 수출도 하고 그랬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0, 70년대에 이제 천일사하고 양대 산맥했던 성우전자, 독수리표라는 턴테이블도 아직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렴한 걸 입문하실 분들은 이 쓸만한 국산 제품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것들은 80년대 중반이나 90년대에 제조된 제품들이 많아서요. 아직도 쌩쌩하게 잘 굴러가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되게 비싼 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지를 않아요. 폼으로 그냥 세트 통으로 이렇게 탁 집에 갖다 놓고 웅장하게 갖다 놓고 폼만 재갖고, 대부분 그런 분들 뭐 레코드판 많아요. 많아봤자 한 10장 뭐 내외, 주현미 뭐 이용 뭐 나훈아 뭐 조용필 이런 거 몇 장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플레이 시간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쓸만한 제품들이 아직도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일본산 턴테이블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뭐 8, 90년대는 아시다시피 일본이 굉장히 경제 호황기였죠. 거의 뭐 전 세계의 100대 회사 중에서 뭐 한 60개 정도가 일본 회사일 정도로 8, 90년대는 일본 호황기였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당한 거를 고르실 때 반드시 80년대 이후에 생산된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80년대 이전 제품을 고르시면은 너무 오래된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생산된 제품을 좀 고르시고요.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업소용으로 사용된 흔적들이 있는 것들, 외관이 험한 것들은 가급적 고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에서 한 50만원 정도 되면 중급형을 충분히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에서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의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 플래그십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LP 음반이 좀 많고 LP에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3, 40만원대 뭐 이런 거 고르지 마시고 아예 한 5, 60만원 정도에는 좀 중급 이상의 턴테이블을 고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본 회사별로 어떤 기종들이 있는가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제 경험치하고, 그리고 오디오 헤리티지라는 그 일본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들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디오 테크니카를 먼저 알아볼게요. 오디오 테크니카는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뭐 파나소닉 그룹이죠. 파나소닉 내셔널, 그리고 테크닉스, 오디오 테크니카 이렇게 생산을 하는 제품인데요. 오디오 테크니카는 대부분 이제 방송용 전문 프로페셔널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디오 테크닉스라는 제품은 이제 그 일반 가정용을 만들었었는데 테크닉스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없어졌고요. 오디오 테크니카도 이제 오디오 부분에서 철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중국에서 일부 생산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발매를 해서 신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 이제 SL 1200을 모디파이한 제품도 현재 한 40만원대? 그 정도 이제 신규 발매를 해서 지금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옛날 제품은 카트리지하고 포노앰프가 유명합니다. 플래그십이 AT33이죠. AT33 이제 플래그십 MC형 카트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가형 카트리지를 많이 만들긴 했었는데 지금도 명품으로 인식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CE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E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CD 플레이어가 이제 주종목이죠. 근데 이제 국내에 아마 90년대에 일부 좀 수입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테크닉스 형태의 제품을 카피를 한 제품을 이제 국내 이제 좀 저렴한 DJ용 업소용으로 이제 해서 국내 수입 판매를 했었는데 현재 좋은 제품은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논 콜롬비아인데, 데논이라는 회사가 원래 일본 회사가 아니었죠. 미국 회사였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 회사로 갔다가 지금 다시 미국으로 복귀를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턴테이블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고 라인업도 다양합니다. 저가부터 고가까지 아주 뭐 라인업이 되게 다양한데, 플래그십은 DP100M이라는 제품이고요. DP 시리즈 중에서 30번대에서 100번대까지 좀 괜찮은 모델이고요.
그리고 DP 1000번대 제품도 있어요. 1100, 1200, 뭐, 그래갖고, 5500까지 있는데, 요 DP 세 자리, 네 자리로 된 제품들은 뭐냐면은 혼합기종입니다. 플래터 그 구동부하고 토남하고 별도로 판매해서 조립한 기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은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데노는 그 플래터 구동부만 따로 판매도 했었어요. 토남도 판매도 하고 MC 카트리지 DR103이라는 좋은 카트리지도 판매를 했죠. 그리고 토남도 여러 기종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 토남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남, 방송국이나 아니면 DJ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가 토남들이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라인업이 아마 일본 업체 중에서는 데논이라는 회사가 테크닉스만큼이나 라인업이 굉장히 넓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논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여기는 헤드앰프, 그러니까 포너 EQ도 여러 종류가 발매가 돼서 많이 판매가 됐고요. 기본기가 굉장히 충실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DLS1이라는 포노 카트리지, 굉장히 고가의 포노 카트리지도 판매를 했었죠. 데논이라는 회사를 봐도 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이아톤이라는 회사가 있죠. 다이아톤은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겠지만은 일본에서 미쓰비시 계열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앰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급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고 현재도 건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턴테이블, 국내에는 다이아톤 턴테이블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좀 라인업들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다이나벡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다이나벡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나벡타 카트리지도 유명하고요. 그렇긴 한데 제일 유명한 게 DV505라는 토남이 굉장히 유명하죠. 정밀 토남. 현재 나오고 있는 토남 중에서 가장 정밀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토남입니다. 그리고 로드라고 히다치 계열 회사입니다. 히다치에서 가정용 오디오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뭐 그냥 저냥 뭐 제품을 만들었다가 일찍 이제 70년대 80년대 반짝하다가 90년대 사라지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국내에도 이제 되게 고급기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 진공관 앰프도 있고요. SQ38 시리즈가 되게 유명하죠.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되게 전체적으로 제품 라인업이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 포노 이퀄라이저도 고급스러운 걸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턴테이블을 굉장히 고가의 턴테이블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중저가 때는 거의 없고요. 되게 고가 턴테이블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럭스만 마크가 달린다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기본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래그십은 PD5라고 이게 80년도에 45만원짜리 제품이죠. 이게 뭐냐면 진공관 컴프레셔가 달려갖고 레코드판을 프레터에 이렇게 밀착시키는, 공기로 잡아 당겨갖고 밀착시키는 그런 제품인데 엄청나게 고가였죠. 지금도 이거 살려고 하면은 몇백만원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매물도 잘 안 나오고 한번 소유자가 결정되면은 잘 안 파는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럭스만이 그렇게 매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매물은 많지는 않은데 상태만 좋다고 하면은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마란츠, 미국 회사였다가 이제 일본 회사로 넘어왔는데 80년대 이 회사가 넘어온 게 70몇 년도인가 60몇 년도에 넘어와서 8, 90년을 구가를 하다가 다시 미국 회사로 넘어갔나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날로그 기기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TT1000이라는 제품이 그나마 고가 제품이긴 한데 대부분 턴테이블이 다 중저가예요. 모델 6000번대가 국내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들어온 경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70년대 80년대에 사우디에 일하러 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사갖고 들어왔던 모델 중에 하나가 6000번대 모델들이 아마 그때 들어와서 6300 같은 경우도 약간 고가이긴 한데 69,000원짜리이긴 한데 70년대에 만들었던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도 아마 국내에서 굴러다니는 거 몇 대 봤습니다. 그냥 쓸만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회사일 거예요. 마이크로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많이 만듭니다. 일본 아날로그 명가죠.
이 회사의 주력은 앰프보다는 CD하고 그리고 턴테이블이 주력입니다. 예. 그래서 토남도 굉장히 좋은 토남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카트리지가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회사이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마이크로는 그냥 회사 마크만 찍혀 있어도 괜찮은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안 쌉니다. 그럼 이케다라는 카트리지 제조 회사인데요.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MC 카트리지를 괜찮게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에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고에츠, 원래 창업주이신 분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분이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데, 고에츠 블랙 그러면은 옛날에 90년대 오디오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고에츠 블랙 안 갖고 있으면은 오디오 한다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수제조 고가 카트리지를 만드는 회사죠. 그 다음에는 온쿄 인테그라. 애석하게 최근에 부도가 났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이제 대중적인 제품은 온쿄라고 만들고, 이제 중고가 제품은 이제 인테그라라고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아날로그 제품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내에도 온쿄 제품을 턴테이블을 제가 많이 못 봤고요. 중고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 턴테이블을 만들긴 했었는데 국내에는 유통이 많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카미찌는 카세트 데크를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드래곤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나카미치 드래곤 그러면 모르는 분이 없죠. 80년대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었던 제품이긴 한데, 아날로그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날로그 드래곤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드래곤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TX10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고가긴 한데, 지금도 국내 매물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몇 번 목격을 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몇 제품 대지는 라인업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여기는 굉장히 고가 제품만 만들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오니아 익스크루시브라고 그러는데, 파이오니아도 똑같이 아까 온쿄 인테그라처럼 제품을 좀 나눠서 만들었죠. 좀 고가 제품 익스크루시브라는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중저가 때도 한 30만 원대 정도에서 PL41이라는 나름대로 아는 사람만 아는 명기를 갖고 있죠. 근데 파이오니아가 아날로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회사입니다. 아주 저가 제품들은 거의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오니아 제품들은 대부분 PL 시리즈 PL 두 자리 숫자 PL 40, 30, 50, 60, 70까지 요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지금도 70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대 언저리 아마 거래가 될 정도로 제품이 좋고요. 그 세 자리 숫자는 중가 정도, 중급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급기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중급기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고요. 네 자리 수는 걸으시는 게 좋고, 네 자리면은 몇 달 안 되는데, 네 자리는 저가대 제품을 사고 있는데, 파이오니아 중가대 제품들을 파이오니아 PL 세 자릿수 518, 500 이런 제품들은 쓸만합니다. 그냥 최성능을 가격대에 내주는 제품들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중고가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데 딱 2, 30만 원짜리 제품이고요. PL41은 제가 들어봐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고 또 고장이 잘 안 나고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쓸만 하실 거예요. 산수이는 아날로그 쪽에 많이 신경을 안 썼죠. 산수이 제품은 아날로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몇 개 모델을 보긴 했는데요. 그냥 중가대 정도 그냥 그런 성능이었던 것 같고, 국내 산수이 제품이 생각보다는 턴테이블을 그렇게 여러 모델이 돌아다니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니 중고가 쪽에는 이제 에스프리트라는 이름으로 나갔었는데 70년대 제품만 국내에서 굴러다니고 이상하게 8, 90년대 제품이 없더라고요. 소니는. 저도 소니 제품은 8, 90년대 제품은 못 뽑았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8, 90년대에는 제품은 못 보고 70년대에 아주 오래된 제품들만 좀 몇 제품 가끔가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소니는 그렇게 좋은 제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사이트에서는 꽤 괜찮은 제품들이 여러 제품들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소니 제품이 좋은 제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토남도 많이 만들고 카트리지도 있고 그런데
실제 제품은 못 봤고요. 그 티악, 뭐 에소테릭, 타스캄 이렇게 만드는데 가정용은 티악, 좀 고급 제품은 에소테릭, 그리고 방송 프로용은 타스캄이라는 제품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뭐 CD 테이프 덱 뭐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8, 90년대 제품은 뭐 거의 아날로그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티악이라는 메이커로 해서 중저가가 한 60만 원대인가요? 그 정도 제품이 이제 신제품 라인업이 많이 국내에도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신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티악 제품도 고려를 해보실 만하고요. 테크닉스는 뭐 턴테이블이라고 하면 꽉 잡고 있는 회사죠. 지금도 일본 스테레오라는 잡지들을 보면은 명기로 쳐주는 턴테이블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LP12 손덱하고 SL1200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죠.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고, 지금 국내에도 아마 중고가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NK3D가 이제 가정용으로 나왔다 뭐 그래갖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본 쪽에서는 NK3D보다는 뭐 7까지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 7이 나왔는데 최근에 아마 리뉴얼 돼갖고 이게 아마 리미티드도 나왔었고 골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리미티드가 나온 건 96년이네요 10만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거는 꽤 비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40만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 6, 70만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왜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더 지나고 있는데. 저도 잠깐 써봤는데 다시 생각은 나요. 근데 뭐 아이고 이게 뭐 좋다 뭐 그런 건 못 느끼겠고, 대non DP591하고 비교해서 뭐 이게 훨씬 더 1200이 더 좋다. 글쎄요. 그냥 DJ들한테 피치 조정하고 뭐 그러기는 좋은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저게 뭐 왜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좀 생김새가 좀 더 틈실하게 생긴 건 맞아요. 디자인적으로는 봐서는 저는 SL1200이 더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디자인인데 DP591은 토남이 너무 좀 허접하게 생긴 것 같아갖고 싸구려 토남 같이 생겨갖고, SL1200 상태 좋은 거 있으면 DP591하고 바꾸면 저는 바꿀 것 같아요. DP591보다는 1200이 더 쌌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리오 캐노드도 꽤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KP07 같은 경우는 그 지지 방식 때문에 3점 지지 방식 명기 턴테이블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턴테이블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중고가대의 턴테이블을 많이 제작을 해서 캐노드나 트리오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빅터도 여러 제품을 만들었었는데요. 턴테이블 중에서도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턴테이블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많이 인기 있는 제품들은 QL 시리즈가 많이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가격도 적당한 것 같고요.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40만 원에서 조금 고급 제품들은 뭐 60만 원 정도, 6, 70만 원. QL Y77 같은 경우는 6, 70만 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0만 원이 넘었던 제품이라서 괜찮은 제품입니다. 빅터 제품들도 그냥 다 웬만큼 QL 시리즈 정도 되면은 다 쓸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고급 제품들도 많고요. 국내에 또 나름 제품들이 많이 굴러다녀요. 그리고 야마 제품이 있는데, 야마 제품들이 지금 국내에서 한때 유행을 쓸고 지나갔었죠. 지나가서 지금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보이는 게 GT750하고 750이 많이 보이고요. 1000도 많이 보이고, 2000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보이는데, 2000은 가격을 굉장히 세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GT는 이제 고급 라인이고, GT 시리즈만 국내에 좀 굴러다니는데, GT750 정도 되면은 그냥 쓸만할 것 같아요. 750이나 1000은 100만원 넘게 줘야 돼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하고 DP591하고 스펙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100만원 넘게 GT1000을 굳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제품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산 제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적혀진 거 외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제품들이 있죠. 뭐 수만 가지 있는데 그걸 다 거론한다는 건 시간적으로도 뭐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제가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레가는 현재도 꾸준하게 턴테이블을 발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토남 뭐 카트리지 그리고 턴테이블까지 다 만드는데요. 플라나 시리즈가 이제 유명하죠. P1부터 P7까지인가요? 뭐 중저가 때도 그냥 쓸만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100만원대 이하도 꽤 P3 정도가 100만원 정도 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꽤 쓸만한 턴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 레가 턴테이블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안 하고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토남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되게 편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작하기도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 제품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오디오는 100만원 이하대가 상당히 많고요. 중고가 형성이 50만원대 이하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꽤나 괜찮은 가성비를 가진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도 신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죠.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회사일 것 같고요. 그리고 AR, XA, 뭐 XE 이렇게 나오는데 XA는 지금도 명기에 들어가는 아주 간단한 방식의 턴테이블이긴 한데 진짜 만드는 거 보면 되게 허접한데요. 소리는 또 들어보면 납득이 갑니다. 가격이 뭐 35만원, 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XE는 한 6, 70만원 그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긴 한데 XE는 그래도 좀 생김새가 괜찮은데 XA는 그런데 꽤나 성능이 괜찮은, 그렇지만 헤드쉘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헤드쉘이 만약에 파손이 되면은 조금 곤란한 그런 턴테이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듀얼 같은 경우는 1219 뭐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하죠. 골든원 이런 것들이 유명하긴 한데 국내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고 그러는데요.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잘 기구부를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작동 안 하면은 고치기 조금 난감한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듀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골든원은 제가 들였다가 실패했지만은 생김새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린 10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는 린 베이직이나 A6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아케토 토남 정도 되면은 중고가 한 뭐 50만원에서 60만원, 예전에 한 40만원 50만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베이직 팔아먹을 때 아케토 토남 40만원에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서 5, 6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선택도 중급기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프레그십으로는 LPCB 손대기라는 거 되게 유명하죠. 뭐 린이라는 회사가 뭐 앰프도 만들고 뭐 스피커도 만들고 뭐 종합 메이커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셸 엔지니어링, 자이로덱이라는 아주 걸출한 턴테이블을 만드는 회사죠. 미셸 엔지니어링하고 오라클하고 생긴 게 좀 비슷하긴 한데, 오라클은 델피라는 그 아크릴로 된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턴테이블을 만드는 회사고요. 오르토폰 그러면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오르토폰 오디오를 하신다고 하면 다 오르토폰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토남 카트리지, 그리고 토남은 RPG 309, SPU 뭐 이런 거, 토남도 유명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유명한 회사죠. 뭐 명가입니다. 그리고 클리어 오디오라고 아크릴로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쁘게 만든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고요. 가라드 301 아이들러 방식의 원조죠.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 회사죠. 지금 망한 지 오래됐는데 제품들을 워낙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 중고거래도 많고요. 지금 가격도 꽤 아직도 비싸죠. 그래암 펜타임이라는 제품이 플래그십이죠. 이 회사는 턴테이블도 잘 만드는데 유닛 피뽕 방식의 토남도 잘 만듭니다. 토남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암하고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애가 이제 노팅엄 아날로그라고 그래갖고 홀라이존이라는 그 플래그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록산, 적시스, TMS, 뭐 시라즈 카트리지 뭐 이런 거 유명한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적시스나 TMS는 일본에서도 고급이거든요. 근데 고급이라고 쳐주는 것 같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꽤나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적시스 같은 게 꽤나 고가의 턴테이블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걸 봤거든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저런 취급을 받을 메이커는 아닌 것 같은데, 슈어 뭐 MN 카트리지, 뭐 울트라 500, V15 시리즈, 뭐 M55, 뭐 97
44 뭐 유명하죠.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고 제품도 워낙 많이 팔아먹어서 뭐 슈어는 그래도 조금 뭐 고급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든 회사기도 하고요. 카트리지 애매명 카트리지면 뭐 V15 정도는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요. 그 SME는 뭐 토남 카트리지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뭐 시리즈 V 그리고 3시리즈 토남 그리고 뭐 턴테이블도 만드는데 턴테이블도 굉장히 고가죠. 3시리즈 토남도 가격이 꽤 많이 올라서 지금은 사기가 거북해질 정도로 가격이 좀 있는 토남이 돼버렸어요. 안타깝긴 한데 SME 3시리즈하고 토렌스 125, 126하고 조합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520, 320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조합이 좋은데 그렇게 조합된 제품들을 또 많이 팔고 있고요. 근데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소타가 SME의 시리즈 V 토남과 최고의 조합이라고 해서 소타 사파이어가 되게 유명하죠. 네, 이것도 플래터가 진공 플래터라고 알고 있죠. 그냥 컴프레셔 달려갖고 레코드판을 흡착시키는 소타 사파이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긴 한데 가격이 너무 지금 많이 착해졌죠. 가격이 중고가가 많이 착해졌는데 네임밸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많이 착해진 편이었는데 예전엔 꽤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지 회사는 수미코. 수미코가 저도 일본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료 정리하다가 찾아보니까 이 미국 회사더라고요. 수미코라는 카트리지 회사가 있고요. 리복스 그리고 프로 장비는 이제 스튜디오라는 메이커로 많이 나갔는데 리니어 트래킹 턴테이블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턴테이블 명가 중에 뭐 빼놓을 수 없는 회사 중에 하나죠. 토렌스. 여기 뭐 턴테이블 명가라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명가가 토렌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T, SME, 레가 요 정도, 오르토폰 요 정도 본다고 하면은 명가죠. 최고의 명가죠. 프레스티지부터 시작해서 앰비언스, 뭐 124, 126, 520, 320 뭐 이런 게 지금도 회자되는 턴테이블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만들고 있고 만들었던 회사죠. 지금도 신제품이 꾸준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반데널 카트리지 전문 회사고요. 반데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스피커 케이블들도 유명하는 걸로 알고 있죠. 반데널 블랙뷰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블랙뷰티가 거의 100만 원대가 넘었었을 겁니다. 아마 들어봤는데 소리는 좋아요. 뭐 아시는 분이 사모님 몰래 10,000원씩 1,000원씩 비상금 만들어갖고 블랙뷰티를 사서 그 교체를 하고 자기네 집에 가서 들어보자고 저의 손을 이끌고 가던 느낌 아직도 기억납니다. 외국산 턴테이블들은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제품 라인업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외국산 제품만 있느냐? 예, 국내에도 꽤 오래 턴테이블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선 오디오라고. 아이리스 1부터 5까지 있는데 5는 조금 그런 것 같고 4 정도. 요게 지금 새거가 한 100만원 선인데 뭐 여러모로 호불호는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저가의 모터를 썼다든가 뭐 그런 호불호는 있는데 이 진선 오디오가 예전부터 뭐를 했었냐면은 토남 가공을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SME 토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르토폰 토남을 많이 가공을 해서 카피 제품도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스핀들 가공이나 아니면 풀리 가공 그러니까 모타 풀리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급 토남들 수리를 하면 진선 오디오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장님이 직접 선반을 가지고 제품을 깎아서 부품을 교환을 해줄 정도로 되게 실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정도 있으시고요. 저도 한번 가봤죠. 구로 공구상가에 있는데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 되게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거기서 만든 턴테이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짜리 외산 턴테이블을 살 거라면은 이런 제품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여유가 좀 되면은 요거는 한 대 더 들여놓고 싶어요. 그리고 턴테이블 모양새도 꽤 이쁘게 생겼고요. 주목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산 메이커 그리고 유럽, 미국산 메이커 그리고 국산 메이커까지 메이커별로 제품들 라인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카트리지를 선택해야 될까? 나에게 맞는 카트리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턴테이블 부속 장비, 그 턴테이블 사용에 주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턴테이블 입문 가이드 3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